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안테나 공학에 관련되는 그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파트는요, 전자파 이론에 관련되는 겁니다. 32문항이 출제가 됐죠. 시험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전자파의 그 정의라든지 또 전자파로 인해서 파동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전파의 속도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전자파 성질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편파성이 없다. 틀렸죠. 전자파는 지면의 평행으로 가는 수평 편파도 있고 또 지면을 중심으로 전개 성분이 수직 형태로 진행이 되는 수직 편파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전개와 자개는 전파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존재하지 않고 전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가로질러서 직각으로 전장과 자장이 연결고리 형태로 서로 사이좋게 직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전송이 되는 게 바로 전자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전자파 설명 중에 틀린 것. 이것도 전부 동일한 문제입니다. 한 4-5개 문제가 전부 전자파의 특성이라든지 전자파의 정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잘못되어 있는 것은 2번이 틀렸죠. 진동 방향의 평행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 그러니까 전파가 이렇게 X축으로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그 X축 방향으로는 평행 방향으로는 전장과 자장은 없고 가로질러서 Y축이나 Z축으로 횡단해서 가로질러서 결론적으로 직각 형태로 전장과 자장이 형성이 되는 전파가 우리 전자파 TM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TM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TM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TM파. T자가 트랜스버스 가로질러서 횡단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파가 이렇게 X축으로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전장과 자장이 형성되지 않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트랜스포스 횡단해서 이렇게 전장이 생기면 또 횡단해서 자장이 생기는 이렇게 전장과 자장이 서로 진행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서로 연결고리 형태로 형성이 되면서 퍼져나가는 게 전자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TM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전파 진행 방향에 전개와 자개가 모두 존재한다. 틀렸죠. 전파 진행한 방향에는 전개도 자개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3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파의 성질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1번 맞죠. 수직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하면 수신 측에도 수직 편파를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감쇄의 정도는 그렇죠. 도체의 전파가 진입할 때 감쇄되는 정도는 표피효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은 장중파 같은 저주파는 회절성이 강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스넬의 법칙은 매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회절 현상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가 아니고 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최소의 각도를 스넬의 법칙에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와 굴절 이 관련되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맞는 항목은 4번만 옳습니다. 군속도와 위상속도의 곱은 광속의 제곱이 된다. 기억합니까? 군속도와 위상속도의 곱은 광속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틀렸습니다. 3번도 종파가 아니라 횡파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전작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금방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자, 유전율이 입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놈이 커지면,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파장이 길어진다가 아니라 짧아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면 전파의 속도는요. 전파의 속도 V는 굴절율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루트 이렇게 해서 유전율과 투자율의 제곱근분의 1일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전파의 속도는. 그리고 파장과 전파의 속도 관계를 하나 써보면 파장과 전파의 속도 관계를 써보면은 라무다는 F분의 라무다는 F분의 C 하는 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C 광속 대신에 일반적으로 V 이렇게 하면 그럼 V 자리에 요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F분의 요놈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굴절률, 요거 굴절률이에요. 왜? 굴절률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은 감소가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서 커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6번은 1번이 틀렸죠. 자, 그 중에 답번에 복사전개는 복사전개자개, 복사전자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테나의 그 기본 이론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원거리 통신할 수 있는 것은 복사전자개예요. 복사전자개는 미소다이폴 안테나에서 우리가 전개자개를 해석했을 때 이제 거리에 반비례하는 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인 경우는 그나마 좀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복사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전개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항목은 그 안테나 기본에 나오는 파트가 돼서 옳게 표현됐습니다. 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평면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평면파 하는 것은 우리 이상적인 전자파를 우리가 보통 평면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감쇄가 거의 없는 우리 이상적인 전자파를 평면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에 평면파 설명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 7번은 4번이 틀렸죠. 평면파라는 게 TM8 칭하는 거기 때문에 전개와 자개는 서로 사이좋게 90도 각도를 형성하면서 연결고리 형태로 진행이 되는 전파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번에 180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옳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8번에 전자파 인체 보호에 관련되는 용어 설명 중에 전자파 흡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전자파가 지금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파 방해 또 전자파에 대한 인내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파 이론 공부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 용어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8번은 2번이에요. 자, 9번에
TM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TM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3번 전파 진행 방향에는 전개와 자개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거죠. 전파 진행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전장과 자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는 전개 성분, 자개 성분이 없다 하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9번에 3번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10번도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이건 2번입니다. 진동 방향에 평행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 그렇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으로 전장, 자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전장과 자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전자파 적합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전자파 적합. 자, 우리가 이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이제 발사시켜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파 방해하는 것을 EMI 하는 교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파 방해, 인터피어런스 하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인터피어런스 하는 전자파 방해라는 용어입니다. 전자파 방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MS 하는 것은 전자파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 뭐 이겨낸다 그래서 인성 뭐 이렇게 그렇지? 전자파를 이겨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발생이 되는 모든 기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기 자체에는 바로 그거 자체를 또 해소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결론은 기기 자체에도 수반이 돼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걸 합성한 의미로 양립성의 의미로 우리는 EMC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EMC. 그렇죠? 그러니까 11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인성하는 것보다 인내심 하니까 책에 나온 대로 뭐 인자는 생략할 수 있죠. 뭐 내성 이렇게 전자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여유를 EMS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의 전파의 속도. 우리가 전파의 속도는 파동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 전파의 속도를 유도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계산 문제로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의 속도 12번 있죠. 자, 전파의 속도 V는 유전율하고 투자율에 곱세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게 역수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나 자유공간의 유전율을 입시론 제로라고 하는 거고, 또 진공이나 자유공간을 기준으로 1로 봐가지고 다른 매질의 그 유전 상태가 몇 배냐 하는 비유전율을 우리가 입시론 S 혹은 입시론 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뮤0 곱하기 뮤S 이렇게. 요거는 비투자율, 요건 비유전율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진공이나 자유공간의 유전율은 상수예요. 이건 상수 아니에요? 이것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 이놈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럼 요거부터 상수 처리해버리면 광속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비유전율하고 비투자율만 분모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의 요 파라메타를 우리가 굴절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굴절율. n분의 c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전파의 속도 계산하는 일반적인 정의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굴절율이 커지면은 전파 속도 느려진다. 그렇지? 유전율이 커지면, 그렇죠? 즉 비유전율이 커지면, 비투자율이 커지면은 전파 속도는 광속보다 느려진다. 이게 바로 기억이 되줘야 되는 전파 속도에 관련되는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12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은 계산 문제예요. 비유전율이 9가 되고 비투자율이 1이다. 그럼 전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의 속도의 몇 배가 되느냐. 자유공간에서 진행할 때 광속보다는 이제 느려지겠죠. 이제 몇 분의 1이 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전율이 9가 되니까 여기다 9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건 1이고 이렇게 되면 3분의 1배가 되겠네요. 3분의 1배. 광속의 자유공간이나 진공 중의 전파 속도는 광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공이나 자유공간의 전파 속도의 3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배니까 계산하면 4번이 되죠. 0.33배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자, 14번. 자, 14번도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문이 소수가 아니라 분수로 주어져 있는 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 3분의 1배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비유전율이 25가 되고 비투자율은 1입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비유전율이 9가 됐었는데 요건 25. 요거만 다른 겁니다. 그렇죠? 25.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9 대신에 25 집어넣으면 되겠죠? 25. 이건 1이 되고 그러니까 25의 루트니까 5분의 1배가 되겠네. 5분의 1. 그렇죠? 광속의 5분의 1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0.2배, 5분의 1배, 0.2배. 1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비투자율이 9라고 했네. 이것은 비유전율은 1이고 비투자율을 9로 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비유전율이 9가 되고 비투자율이 1이었죠. 그래서 3분의 1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투자율이 9로 바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4번 3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17번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4번 0.33배가 됩니다. 소수로 고치면. 17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전파속도 문제가 6문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변이 전류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도선을 통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전류는 이제 도선을 이렇게 만져보면 뜨거움도 느끼고 이런 전류를 전도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